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퀀텀 점프할 수 있다. 다들 전문 투자자들보다 직장인들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판단이 중요하고 좋은 판단을 확률 높게 할 수 있으면 손쉽게 좀 부자로 갈 수 있죠. 노이즈, 편향,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나를 또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좀 그래도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아니 형님은 요즘 어떠신가 해가지고. 다들 그렇지만 이제 좀 기분은 좀 나쁜데 약간 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흥분?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는 온 거잖아요. 여기서 판단만 잘하면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는? 역발상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자본시장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만약에 모든 자산이 평탄하게 매년 뭐 3%씩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부자가 돼요? 좀 오르락 내리락도 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과도하게도 빠지고 해야. 이러면 기회가 오는 건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책이 오늘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그리고 앞서서 현재 시장을 느끼고 계시는 게 이제 짜증나는 흥분. 왜냐면 흥분된다는 건 이제 좋은 뜻으로. 그렇죠. 왜냐면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 자산도 좀 줄었으니까 좀 기분은 좋지 않죠. 근데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퀀텀 점프할 수 있다. 다들. 근데 올바른 판단만 한다면.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많이 자산 가치가 싸져 있으니까, 그렇죠. 본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싸져 있으니까 기회라고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겁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돈을 다 물려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 투자자들보다 직장인들이 훨씬 유리하죠. 그 얘기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매월 현금 흐름이 되고 자기가 소비를 줄여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뭐 100만 원짜리 제품을 지금 뭐 60만 원에 사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기회죠. 근데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잡음들, 편향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확률 높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노이즈,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노이즈 책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두께를 보면요. 상당합니다. 상당히 거의 손가락 한 3개 정도 두께 되고, 요거는 이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이제 그 인지심리학자, 행동심리학자, 그 김경일 교수님이 또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고, 그 전에 쓴 책이 생각에 관한 생각.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것도 두꺼운데 훨씬 더 두껍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영사에서 책을 몇 권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 비싸고 무거운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 고백을 할게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제 책을 사뒀는데 이제 엊그저께 비닐을 뜯었습니다. 사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출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쉽게 한 번에 슉 읽히는 책은 솔직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더더욱이 리스크 임순기 형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어려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용이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이스트리트도 주식에 관련된 채널이고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 책을 해석하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우리 투자자들은 판단을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면 쉼 없이 오늘 어떤 기업을 공부할까 말까, 그 기업을 살까 말까, 산다면 얼마나 살까, 팔까 말까,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많죠.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그냥 매일매일 결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에 뭐 12번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판단이 중요하고
판단을 확률 높게 네, 할 수 있으면 좋은 판단을 확률 높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좀 부자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데니얼 카너먼이 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불합리한 존재들이니까 기계처럼 네.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인풋이 같더라도 아웃풋은 네. 다 다른데 그 아웃풋 중에서 정확하게 확률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도 네. 인간 심리라는 게 논리적이고 기계적이라면 네. 사이클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비합리적이니까 그런 사이클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변산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결과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구별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해결책, 그 개념을 잡고 이 책을 보시면 네. 훨씬 더 편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3명이 공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니얼 카너먼은 뭐 경제, 뭐 행동 심리, 뭐 이쪽에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번에 다른 분들은 법도 있고 경영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판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넓어요. 물론 이제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뭐 양형 기준이라는 건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형 구형도 보면 뭐 살인이라고 해도 그게 뭐 몇 년 이상의 뭐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혹은 그게 정당방위라면 네.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해답이 되게 넓은, 그러니까 결정 과정이 굉장히 넓은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이분이 그 판사의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PPT를 한번 보시면 2000년하고 2020년 네. 그리고 밑에는 2020년 8월하고 2022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20년 동안에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갖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순위가 다 바뀌었고 네. 통신사 뭐 이런 포스코 이런 회사들은 다 빠졌고 그렇죠. 우리가 기술 회사들이 들어왔죠. 근데 2020년하고 22년은 또 많이 다릅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니까 뭐 오늘은 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기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뒤로 가고 현대차나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상위에 그렇죠.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2000년도에 네. 투자를 되게 잘했던 분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오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 나의 중심축이, 사고의 중심축이 편향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세상에 물이 흘러가서 나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들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네.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면 내가 완전히 이제 외진 곳에 네, 서 있게 돼버리는. 네네네. 우리의 사고의 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고의 틀. 네. 네. 우리가 관역에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해보셨을 텐데 0점 사격이라고 네. 하죠. 네네. 0점. 총을 쏘면 우리가 A팀은 관역에 잘 맞춘 거고 거의 얘 중심에 포진이 되어 있고 B팀은 편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심축에서 벗어났고 자기는 잘 쐈는데 네. 총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죠. C는 뭐 중심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 못 쏜 거고 네. D는 중심도 틀어져 있고 굉장히 그 오류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가 잘 쏜 건데 네. B를 갖다가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면 총을 버리고 새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0점 조정한다고 하죠. 네. 가늠자를. 가늠새 이렇게 따라닥. 예. 그래서 내가 보는 각도를 조정해서 맞춥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죠. 중심에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편향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걸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오류는 산발하는 건데요. 산발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기계가 쐈어요. 총은 멀쩡한데. 그러면 이렇게 퍼질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C팀이나 D팀처럼 되진 않겠죠. 기계가 썼다면. 네네네. 네. 기계가 썼다면은 거의 A팀보다 더 탄착점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인간이 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러면 편해요. 근데 관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관역을 지워봐요. 우리가. 관역을 딱 지우고 나면 네. 도대체 A팀이 맞습니까? B팀이 맞습니까? 누가 편향입니까?
누가 편향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모르죠. 저것만 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향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중심,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 정답이라는 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네네. 예. 굉장히 폭넓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된다. 여러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내가 편향됐는지 안 편향됐는지. 네네. 그래서 중심축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네. 아는 거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판단들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향됐고 편향 안 됐고는 결국은 그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판단하는 시점은. 그 판단의 결과는 후에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후에 검증하면 늦잖아요. 네. 지금 이 책은 판단할 때 오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채널 A 같은 경우에 보면 네. 패널 A. 패널 A. 네네. A는 지금 보시면 편향이 네. 어디로 돼 있냐의 문제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오류가 0인 거가 제일 좋은 건데 네. 우리가 우측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걸 좌측으로 자꾸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편향돼 있어도 오류가 0인 게 있어요. 오류가 0인 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오류가 많은 네. 10인데 0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의 관측으로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편향이 있냐 없냐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좀 장기간에 검증을 해봐야 되고 네. 주식 투자는 그게 가능해요. 주식 투자는 네. 뭐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5년 정도 내가 해왔던 결과물을 보면 내가 잘 맞춰가고 있구나. 네. 옳은 판단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부동산은 사실 좀 어려운데 주식은 네. 케이스가 많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판단이 옳았는지 저때의 판단이 네네. 옳았는지를 지나고 보면 내가 네네.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확률 높게 네. 맞췄다면 수익률이 높을 것이고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만 보면 편향이 있더라도 0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확률이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네. 편향돼 있어도. 그런데, 순간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1, 2년의 수익률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패널 B는 오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저 B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죠. 편향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볼록 올라온 게 편향만 있으니까 편향만 바꾸면 확률 높게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어떤 오류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그 값을 계속 제거를 해 보면은 네. 뭔가 좀 값을 정확하게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네. 투자 수익률이 장기간 잘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는 네. 내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내 판단이 옳은 경우가 볼 수 있고. 더 많았다. 네. 매번 맞출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100번에 몇 번은 틀릴 수 있지만 그렇죠. 상당히 옳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류와 편향을 우리가 구별하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관련된 책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노이즈가 어떤 책이라는 네. 걸 보여주는 네.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어떤 게 노이즈인지 요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노이즈 네. 그리고 편향을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네. 나를 또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 잡음. 네. 잡음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그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예. 이 책에서는 잡음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수준 잡음.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세요. 좀 표현이 어렵더라고요. 또 이게 번역을 네. 한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세요. 판사 중에서요. 어떤 판사는 굉장히 가혹하고 어떤 판사는 너그러워요. 네네. 그럼 형량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같은 형량을 지어도 좀 높게 나오고 예.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약간 판사도 잘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러죠. 네네. 그게 수준 잡음입니다. 우리 투자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스틱해서 굉장히 고정돼 있는 사람이라서 네. 내가 어떤 조건에만 안 들어오면 투자를 안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게.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너그럽죠.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가 되게 방만해지는 경우. 다 사고 싶고, 네, 다 좋아 보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다 미워 보이고, 다 불안해 보이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깐깐하게 골랐을 때 몇 개만 해야지 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잡음이 지금 보면 가혹한다라는 거는 좁고 높은 거고, 네. 너그럽다는 건 넓고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정한 어느 순간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내 수준 잡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게 다 좋아 보여. 그러면 수준 잡음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증권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네. 이런 데서 누군가 어떤 뭐 특징주라도 아니면 네. 최근에 잘 나가는 좀 언급을 하면 네. 그거 사라는가 보다. 네. 다 좋아 보이고 막 네. 사고 싶고. 네. 그런 분들 저기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인지를 일단 해야 되겠고 네. 내가 너그러운 성격인지 아니면 깐깐한 성향인지 투자 네, 성향에서 그걸 먼저 좀 알아야겠네요. 네, 패턴 잡음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판사들도 그런 수준에 상관없이 네. 형량을 내리는 게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절도 100만 원을 했는데 1년 구형, 9개월 구형, 뭐 12개월 구형, 13개월 구형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게 패턴 잡음입니다. 투자에서 보면 목표 주가가 다 다른 거죠. 아, 그렇죠. 굉장히 싸고 좋은 기업인 게 알겠는데 네네. 나는 20%, 누구는 100% 이런 목표가 다 다른 거죠. 패턴이 다 다른 겁니다. 죄를 지은 건 알겠지만 형량이 그때그때도 판사마다 다른 것처럼 네. 이 주식이 싼 거는 알겠지만 네. 또 얼마까지 어떻게 끌고 갈지는 또 투자자마다 다 달라지고 네네네. 이제 남은 건 상황 잡음입니다. 이건 좀 개념이 훨씬 쉬워요. 상황 잡음? 네. 판사들도 배고플 때 내리는 판결과 네. 배부를 때 내리는 판결이 다르다. 비 올 때 내리는 판결과 햇볕이 좋을 때 내리는 판결이 다르고 추울 때 더울 때 다르고 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내리는 판결과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화목할 때 내리는 판결이 다르다. 판사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투자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정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으면은 네네네. 그동안에는 내가 조금 이렇게 깐깐하게 보던 종목도 네. 더 좋아 보이고 네, 맞아요. 계획했던 것보다 괜히 더 사게 되고 네. 조금 더 높은 가격에도 지르게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노이즈가 딱 세 가지로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과 패턴과 상황. 네. 그러면은 이 책에 벌써 우리는 상당 부분을 읽어간 겁니다.